하고 있는 널스 매송이고 지금 군산 미 공군부대에서 클리니컬 널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면 이런 게 없어서 제가 그냥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드림널스를 주체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런 정말 제가 뭐라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저라는 사람 하나 위해서 써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래는 1시간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30분 나눠서 한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빨리 성장해서 얘기를 또 해보고 여러분들 혹시 퀘스천 있으면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제가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기 바라세요? 아니면 그냥 서로 주고받기를 바라세요? 그냥 제 편한 대로 해요? 오케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정말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내가 무슨 성장에 대해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 자체가 웃겼는데요. 저는 성장을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비슷한 단어가 저한테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성장의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제가 널스 매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표예요. 정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잘 보여드리면 노란색 보이시나요 지금? 네, 이게 지금 7등급이고요. 고3 때 성적표예요. 그리고 파란색이 8등급이고 빨간색이 9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정말 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간호학생, 간호사로서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영광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가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 법대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한심한 아들을 보고 나이 50이 돼서 안산일대학 간호대학 갑자기 하시던 일을 접으시고 안산일대학 간호대학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이 먹은 나도 하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넌 적어도 공부 못한 무식한 놈이지만 외국인을 좋아하고 남자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 그리고 국제 간호사 꿈꿔봐라.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꿈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엘리트 분들이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나름 180도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길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자지간 간호계 차범근 차돌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부자지간으로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 아버지는 노르웨이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저는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신 수능으로 절대 간호학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치만 운이 좋게 이제 영어 점수가 하나 있어서 토익 765점 그 하나를 가지고 제 당시에 영어 특기자 전용으로 영어 점수와 면접만 봤던 그런 당시가 있었는데 전문대학 간호도 시작을 해서 운 좋게 붙었던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고 다시 재입학을 해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을 바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성모병원 마취 간호팀을 운 좋게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면 많은 의료진들과 정말 제 첫 커리어로서 여러 가지 고생 또 배운 것들 간호사로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마인드가 좀 한국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도 임상 빅5를 다니면서 지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던 어떤 미국 간호사라든지 국제진료센터 간호사라든지 미군 부대 간호사를 저는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원투원 병원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안경 낀 오징어가 저고요. 이 뒤에는 이제 저를 처음 가르쳤던 제 프리셉터 이제 군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어본 프리커션이나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PP 기어도 뭐 끼는 연습도 하고요. 뭐 저랑 같이 어도트 앤 피디아트릭 클리닉 외래에서 같이 근무했던 미군 동료들, 한국 동료들 있었고 제가 험프리스에서는 3년 2개월 정도 있었고 나름 공로상을 받고 이제 제가 이직을 이제 승진을 함으로써 현재는 군산 미 공군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많은 동료들과 이렇게 뭐 등산도 가고요. 뭐 부대 내에서 파티도 하고요.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축구도 하고 또 이렇게 짜장면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간호사로서 한국에 있는 로컬 병원과 저희 미군 부대의 어떤 중간 브릿지 역할을 뭐 트랜슬레이터든 뭐 간호사든 멀티로 뛰고 있는 간호사가 되었죠. 제 얘기를 30분 동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주제는 뭔가 성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성장을 한 단어로 얘기했을 때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몇 년이 되든 언제가 되든 항상 뭔가의 목표를 항상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목표를 정말 지키는 게 쉬우신가요? 그러면
저는 여쭤볼게요. 저는 성장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꾸준함을 지키는 그 원동력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저한테 이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간절함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간절하길래, 저는 솔직히 제가 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함을 항상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극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간절함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혼한 지 한 1년 10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거만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풍파를 그렇게 겪지 못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연애,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죠. 진짜 결혼해서 어른이 됐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웃자고 했던 건강검진에서, 여러분들이 간호사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뇌혈관의 MRI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쉽게 해서 뇌종양이죠. 결혼한 6개월 만에 제 와이프가 똑같이 울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갑상선에서 미세결제 나오면서 이거를 검사하려 전사했더니 뇌종양을 진단 받았죠.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 한 결과 그것이 악성이 나왔고, 더 불행하게도 칼시노마가 아닌 sarcoma, 세상에 2% 이하에 있는 육종암에 진단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6개월 만에.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세상에 분노가 차올랐고, 정말 간호사 학교 때 배운 죽음의 5단계를 저 똑같이 겪었는데, 이렇게 수술 받고 나서 제 아내는 현재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5, 6년 있다가 지금 현재는 동감 외래주사실에 있지만, 한순간 이 진단을 받고 간호사에서 환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처럼 멀쩡하던 제 아내는 한순간에 뇌 수술을 하면서 왼쪽이 마비가 됐고, 감각도 저하가 됐고, 시야도 조금 좁아졌어요. 처음에 수술하고 왔는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피눈물이 났었거든요. 힘든 과정에서.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부터 와이프가 이게 안 되다가 이걸 되는 걸 보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정말 미친 정신력이 더 생겼어요. 병원에서 40일 정도 입원한 후에 항상 와이프와 한강 가서 같이 재활을 돕고,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에 가고 바다에 가고 같이 정말 일어서고 걷고 모든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걷지도 못하는 제 아내가 9개월 뒤에 저랑 10km 마라톤 대회를 완주할 수 있었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목표와 성취, 뭔가 성장이 있어서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저는 냉정해서 죄송하지만 간절함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드시 해내야 됐어요. 제가 열심히 해도 하늘이 허락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허락해줬고, 다시 제 와이프를 예전처럼 걷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쉬운 길을 요즘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앵클레스를 통과하고 싶어요. 근데 앵클레스를 통과하고 싶은데 뭐 상교 때문에 이런저런 뭐 변명과 핑계가 많고, 그 대신에 친구를 만나서 한두 시간 카페에서 놀 시간은 있고, 영어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데 뭐 넷플릭스를 보면서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나고 그런 실행이 없다면 변화와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인생을 뭔가 빡세게 살고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생에 정답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변화와 성장은 한계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통에 익숙해지려고 해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더 하려고 하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만 찾아요. 왜냐면 저는 이 길을 걷기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땡땡땡한 사람이다에 어떤 문장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답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혹시 하나라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간절함이 많아서.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혹시 또 한 분 계실까요? 싫어하는 것을 한 사람. 맞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의 대답과 비슷하지만 같습니다. 저의 대답도,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사실 널스랩이라는 국제적 간호사를 위한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오늘 찍었고, 미국에 있는 CRN을 준비한 형과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카페에 가입한 자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변화와 성장을 꿈꾸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본인의 변명을 없애야 됩니다. 변명을 한두 번 하는 거는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느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이프가 아프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꾸준함이 곧 실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서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손흥민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손흥민은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떠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모든 프로축구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이 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기초. 그것도 전 동의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메인발이 왼발이면 왼발을 잘 차고 오른발이 메이면 오른발을 잘 찬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는 이 사람이 메인발 쪽으로 더 잘 치고 갈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른발이 메이는 사람은 오른발을 치고 간다고 오른발로 슈팅을 때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한테 더 읽힐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양발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 막기가 어렵고, 그게 손흥민 선수의 무기. 지금 무슨 말이냐? 알아도 막지 못하는 거. 저는 그게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꾸준함을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을 무기로 갖기로 했어요. 혹시 제 역행자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정말 발끝도 못 따라잡는 아직 개미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 선수의 멘탈과 행실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양발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 5살, 10살 때부터 본인의 아버지인 손흥전 아버님과 매일 트래핑을 수백 번, 수천 번씩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알면서도 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꾸준함 때문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알아도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꾸준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미켈란젤로한테 야 우리 나가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안 돼, 나 그림 더 마지막 남았어 했더니 그 친구가 야 그 다 잘 그려놓고 마지막 무슨 구석탱이 그거 그린다고 그렇게 시간을 버리냐.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속이고 누굴 속이고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지니 멜론으로 한국 음악 들을 시간은 있고 유튜브로 영어 채널 들을 시간은 없는 건지, 앵클스에서 정말 주제넘게 죄송하지만 저 또한 손흥민 선수의 멘탈을 담기 위해서 늘 실행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성장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 PPL 마치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또 다른 분들처럼 또 토크쇼 개념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뭐든지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어를 좀 잘하시니까 미군이 된 거잖아요. 미군이 된 건 아니고요.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한국인 신분으로 민간인 간호사가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9살 때까지 정말 빠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냥 성격이 쪽팔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 걸 쪽팔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 다 수능 공부하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면 영어 MON 문 다를 못 외워서 막 혼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토종은 완전 아닌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뉴질랜드 1년 정도 1년만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영향이 없진 않지만 정말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갔다 왔는데 중2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이 주입식 교육이.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뭘 했냐면은, 여러분 몰몬교 아세요? 저는 사실 종교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 인터넷 치면 몰몬교가 어떻다 사이버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몰몬교를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걸어갔어요. 중3 때. 왜 걸어갔냐? 거기에 가면 미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냥 나 영어 배우러 왔다 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공부하고 뭐 할 때 저는 가서 떠들었어요. 왜냐? 진짜 영어 공부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좋은 자전거를 사고 기름칠을 잘해야 자전거를 타네요? 아니요.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면서 내 몸에 감각이 있을 때 자전거를 잘 타요. 그렇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토익 점수 이런 건 저보다 더 잘 맞아요. 근데 왜 깨지지 않으면서, 왜 깨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꾸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내냐 물어보시는 건가요? 해보셨나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부딪혀야 돼요. 답이 없어요. 제 카페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 막 말을 써요. 저도 무슨 방법을 알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습니다. 비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월몽교도 다녔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최대한 국제적 활동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운 좋게 카투사에 가게 돼서 그때 진짜 뭐 하와이 듀잉을 할 때 전 거기서 워스업을 배웠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내 영어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미국에 갈 준비를 다 했었어요. 뭐 앵클, IELTS, 비자 스크린 다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도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사실 이 널스랩을 하면서 그리고 좀 더 역행자로서 열심히 살면서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깨닫고 있는데요. 제가 전자책도 썼지만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이나 호주 등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줘요. 왜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돌아오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저도 간호사라는 이 주제를 봤을 때 외국이 맞다고 생각해요. 99.9%. 진짜 외국이 맞아요. 저도 부인하고 싶지만 하지만 인생은 직업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뭐 가족들, 뭐 삼겹살과 소주, 홈식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내가 너였어도 미국 안 갔을 것 같다. 저도 제가 미군 부대를 못 들어왔으면 서울 성모병원에서 바로 저는 미국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못 살아요. 여기서. 인생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욕먹은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던가. 피해는 안 주지만 좀 사실 많은 분들 후자인데 내가 속이 썩어 문들더라도 남 눈치 보고 막 남 맞추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야 미국 무대 왔기 때문에 직업만 봤을 때는 돈에 대해서 미국 간호사보다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결론 내린 게 간호사로서 정말 배우고 싶은 거 많고 MP, CRNA 등등 그런 걸로 진짜 미국이 맞으면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건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돈만 보고 간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만큼 쓰는 게 많아요. 저는 실제로 또 미군들하고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라 그냥 간호사만 봤을 땐 나쁘지만 정말 무슨 이민이 장난도 아니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남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떤 본업을 유지하면서 모든 분들이 간호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이거 하나 도전이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없으실지 시간이 남아서. 한국 대병에서 근무하실 때랑 미군 부대에 계실 때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환경, 뭐 이런 시스템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 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교라든지 대학에 가서 미군 부대 간호사에 대한 특강은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뭔가 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좀 무슨 제가 유재석 형님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무슨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웃긴데 그냥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많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간호사를 이외에 할 수 있는 시간, 환경, 그 일터 안에서도 뭐 정말 서울 성모병 마취과를 비교했을 때 좀 제가 겪었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무슨 선배라고 해서 당연히 뭐 반말을 하고 뭐 오버타임이 당연하고 뭐 이렇게 내가 출근이 8시까지인데 뭐 7시까지 안 가면 눈치가 보이고 저는 거기서 예를 들면은 막말로 진짜 뭐 15분만 더 일해도 전 15분 나와도 늦게 일했다고 저는 얘기해요. 미국은 팩트 중심이에요. 내가 내 거를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할 권리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병가 써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말이 안 되죠. 네, 제 와이프를 봐도 그래요. 서울 아산병원 진짜 왜 빅5가 빅5인지 알 것 같고 병가? 저는 막말로 2시간 전에 제가 막말로 뭐 아파요. 조금만 아파도 나 오늘 못 가겠어 그냥 보내요. 그 사람들 저한테 병원 진료 기록 못 요구해요. 그건 굉장히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잡힌 미군 부대 어떤 미국 사회가 굉장히 정말 왜 미국 하는지 알긴 알 것 같아. 간접적으로나마 아무리 군대 사회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집이 서울인데 지금 평택에 있다가도 군산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네. 또 뭐 아무거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엠플렉스 네. 얼마나 준비하세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여러분들 중에 제일 못하잖아요. 원래는 서울성모병원을 가서 앵클렉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 또한 이거 하면서 뭔가를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간호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마취과라 그러면 가장 꿀보직에 속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전 저 딴에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서울성모병원 마취과를 유지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뒀죠. 근데 갑자기 갔더니 나에게 점심시간이 뭐 1시간이 있고 내가 점심 먹고 스타벅스를 먹고 있네. 이게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개월 만에 시험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그 연도가 너무 즐거워서 결국엔 안 했고 좀 즐길 만큼 즐긴 다음에 내년에 독하게 해서 뭐 한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한 번에 이제 나름 오사카 가서 붙었습니다. 저는 2번 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네, 할 때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네, 저는 약간 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것도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삭제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멀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네이버 널스랩 전자책도 뭐 지금 2권째 썼고 미군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은 부족하고 언젠가 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라고 저한테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간 멀리 내주셔서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언젠가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